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등학교 입시 순위에 대해서 한번 어머님들한테 낱낱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순위가 정말 있나요? 네. 전국 다 있나요? 네. 1752개교 정도는 다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일단은 입시 실적, 주요 대학을 얼마나 보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각 과목, 각 등급별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산출하여 종합적으로 내 순위를 매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순위는 어떨 때 바뀌나요? 교장 선생님이 커리를 잘 짜시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에 넣고 세특을 어느 정도까지 고민을 해주시느냐, 이거는 되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전학을 갈 수 있는 마지노 학년이나 학기가 있다고 보세요? 빨리 갈수록 좋아요. 늦어도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결정을 하셔야 된다. 1학년 2학기 끝나고 가시는 건 솔직히 너무 늦어요. 5학기 중에 2학기가 끝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3학기 동안 극복하는 건 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상담한 애가 순위가 대략적으로 900등 정도에 있는 일반고였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따기가 너무 좋았던 거지. 근데 또 애가 나름대로 어머님하고 쿵짝쿵짝해서 생기부도 그 학교 대비 되게 괜찮게 잘 만들어 놨는데 생기부에 깊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 광역단위 자사고로 옮기셨더라고요. 어차피 3학년 1학기가 되면 요즘에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들은 최대 3개, 자기가 조절하면 2개만으로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A, B, C니까 이거는 광역단위 자사고를 가도 이 정도까지는 아이들이 극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진로 과목의 세특을 정말 아름답게 꾸미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잘하셨어요! 나이스! 요번에 이제 그 아이를 상담하면서 느낀 게 학종이나 교과 둘 다 노려볼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듣는 어머님들도 이런 전략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고교 블라인드 제도가 돼도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지워놓고 이거 어느 학교예요? 물어보면 솔직히 100등 정도에서 한 120, 30등 학교 정도까지는 저희들도 알아요. 원래 과거의 입사관들은 입사관 교육이 그 등수 학교 외우는 걸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는 직접 제가 입사관한테 들은 얘기이기도 한데 입사관들이 모를 리 없어요. 고교 블라인드를 한 첫 해인 작년에 서울대는 일반 전형에서 일반고의 비율이 오히려 1%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과고 영재고의 비율은 늘어났거든요. 서울대 입사관들이 가장 오래된 입학사정관들이 모여있고 가장 경력이 많으신 신입 입사관이 거의 없는 학교이기도 해요. 서울대가 가장 그게 좀 잘 탄탄하게 되어 있는 학교여서 확실히 고교 블라인드를 하더라도 웬만한 학교를 다 알고 일반 전형은 조금 더 우수한 생기부, 그걸 갖춘 학교들을 더 뽑아줬구나 라고 보이는 결과를 서울대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죠. 근데 한 300등, 400등 대 학교부터 1000등 넘어가는 학교는 차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들은 변동이 있었다, 입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블라인드 제도가 도입되면서 제일 피해보는 학교는 어디인가요? 딱 하나만 직격타를 받은 데가 어디냐라고 보면 광역단위 자사고, 가장 타격을 좀 많이 받은 편에 속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광역단위 자사고하고 일반 학교 중에 과학 중점 학교 중에 어디가 입결이 좋았냐라는 걸 보면 오히려 과중이 조금 더 입결은 더 좋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럼 반대로 제일 이득을 본 학교는 어디인가요? 500등 밖에 있는 학교들이죠.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작용을 했네요. 유의미한 것은 아마 계속될 거예요. 이제 입사관들이 싹 물갈이 돼서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생기부만 보고도 몰라 정도 수준이 되면 고교 블라인드는 진짜 진정 실현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순위에 따라서 약간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던 케이스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많아요. 이때부터는 이제 이 아이의 계기별의 역량이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에서 컨설팅을 받지 않고도 자기가 진짜 관심 분야가 있어서 1학년 때부터 그거를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한 애들이 있어요. 저는 작년에 전주에서 올라온 그 여학생 하나가 그랬거든요. 내신이 2점대 중반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너는 최고로 갈 수 있는 게 전북대,
얘는 정말로 이 전공을 위해서 자기는 꼭 건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온 거죠. 그래서 생기부를 봤는데 와, 이거는 이 학교 생기부라고 보기에는 너무 아이가 잘 돼 있는 거죠. 다 물어봤어요. 1학년 때 걸 물어봐도 2학년 때 걸 물어봐도 다 대답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야, 써. 건대 경희대 써. 걔가 시립대 빼곤 다 붙었어요. 오관왕한 아이죠. 내신의 불리함은 극복할 수 있어요. 이 아이의 생기부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튀엄튀엄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신이 높더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1등급 중반도 건대 불합입니다. 분명히 학교마다 장점으로 보는 생기부의 요소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요소들이 잘 갖춰진다면 등수와 무관하게 좀 붙여주는, 불리함을 좀 극복해주는 학교도 있는데, 건동홍수 라인에서는 건대가 그 부분이 오히려 저는 좀 장점이라고. 내신만 좋다고 절대 붙여주지 않아요. 근데 내신이 어느 정도 되면 생기부가 부족해도 붙여주는 학교도 실은 있거든요. 그거 이거 학교에서 보면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학교마다 과고 영재고나 전사고가 조금 더 비율이 높은 학교가 있어요. 그런 학교는 보통 학종에서 같은 학교인데 특정 과가 입결이 현격히 한 0.7 정도 나죠. 그러면 이거 이 학교가 붙기가 더 쉽다, 이 과가 붙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그 아이들의 비율이 높구나라고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고등학교를 한창 알아보시는 학부모님들께 딱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편견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전형은 해마다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카더라 정보 또는 이게 몇 년도의 정보인지 최소한 이 정도는 구분하시면서 가셨으면 하는 게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교 순위와 고교 블라인드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를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입시 정보들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것은 좀 직접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더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입시 이야기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